오늘은 이제 가전법 들어갑니다. 예, 예, 됩니다. 이 가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동사의 시제. 더 나아가서 조동사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지식에 근거해서 가전법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일단 영어에서 화법이라고 하는 게 무드를 화법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하거든요. 그냥 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화법이라고 저는 번역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화법주동사 할 때 화자가 왜 들어간다고 그랬죠? 화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것도 그래서 화자와 관련돼서 그래요. 영어에서는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영어에서 그 가정법은 영어의 세 가지 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직설법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화법하면 세 가지 대표적으로 드는 게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이런 얘기죠. 명령법은 명령할 때 말하는 건데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직설법과 가정법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보통 직설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실을 이야기할 때 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 정확한 게 아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봐요. 이게 뭔 뜻이죠? 예. 예,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게 직설법으로 표현했거든요. 예수가 그럼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쓴다고 하는 건 좀 부정확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100% 사실이라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화자가 이건 사실이에요. 나는 이거 사실이라고 100% 믿어요. 라고 전제하고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식설법이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설법이라고 해서 다 사실일까요? 그건 아니죠. 거짓인 거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할 때는.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가정법으로 얘기해요. 그럼 나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동시에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어라는 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 가정법은 뭘까요? 그럼 정반대로 100%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가정법이라는 얘기. 가정법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정반대의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문장이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해가지고 100% 사실이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믿고 말하는 걸 뿐이에요. 단순히. 사람은 어떤 거를 사실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수도 있죠. 물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모두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정법의 핵심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가정법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을 잘 이해해 두세요. 실제 시제가 만약에 두 개만 있다고 해봐요. 현재하고 과거. 그럼 직설법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글자 그대로 현재로 표현한 거예요. 과거는 글자 그대로 과거로 표현해요. 우리가 봤던 상식이죠. 그죠? 하지만 가정법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실제 시제보다 한 시제 과거로 밀어서 표현한다 이런 얘기.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 시제보다 어떻게 민다? 과거로 하나 밀어요. 그러면 동사가 과거라서 실제 과거예요? 과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현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기본이에요. 실제 시제가 과거예요. 가정법은 한 시제 더 민다고 그랬죠. 과거보다 더 먼 거가 뭐죠?
대과거죠. 그래서 이 과거 완료하고 대과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 완료는 뭐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요 구간을 얘기하는 게 과거 완료거든요. 그죠? 하지만 과거를 한 시대 더 밀면 뭐가 된다? 대과거가 된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영어 문법책에 가정부터 과거 완료는 이런 말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헷갈려요. 과거보다 한 시대 더 밀면은 과거 완료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념의 정립을 위해서 기존에 잘못 사용되던 그 용어들은 좀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잘못 그 세워져 버리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럼 실제 시제가 현재와 과거만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실제 시제는 몇 개가 있다고 했죠? 9개 있다고 그랬죠. 예. 9개인데 일단 여기서 그냥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만 했네요. 근데 가정법은 시제가 몇 개밖에 없어요? 과거하고 대과거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 시제 몇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가정법도 시제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가정법으로 표현된 문장은 시제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직수법으로 하면 현재인데요. 가정법으로 표현하면 과거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도 뭐로 표현해요? 과거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같거나 상대적으로 미래인 거에 다 뭐가 전담한다? 가정법, 과거가 전담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과거가 다 뭐가 전담해요? 가정법, 대과거가 전담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가정법을 어떻게 만든다? 시제를 한 시제 과거로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상합니다.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찾아볼게요.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푸는 데가 없나? 푸는 데가 없네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직수화법과 가정법에 대해 설명했고요. 가정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1번의 첫 번째 한번 해보시죠. 예. If he has enough money now, he will buy the sports car. 가지고 있다면 만약 그가 지금 충분한 돈을 가졌더라면 예, 그 밑에 거는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는 스포츠카를 아니에요. 이 헤드가 가정법인데요. 실제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시제는 현재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상의 시제는 현재예요. 동사의 형태는 과거인데 실제 의미상으로는 이게 실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라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나오가 없다고 해봐요. 그럼 가졌었다면 샀었을 텐데 다 100명이면 99명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배운 적도 없어요, 사실은. 예. 과거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준 적이 없거든요. 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여기 조건문과 직설법이라고 돼 있죠. 조건문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갈려요. 예, if절은 직설법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가정법으로도 표현될 수 예. 있어요. 직설법일 때는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이게 그 조건문이 아니고 평서문이면은, if가 없고 그냥 평서문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100%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죠? 하지만 조건이 붙어버리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조건문이 직사법으로 표현되면 가능성이 반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사실 가능성도 있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근데 조건문하고 가정법이 결합되면 어떻게 된다? 사실 가능성이 0%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번의 첫 번째 문장은 그가 지금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면 살 거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못 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밑에 거는 뭐예요? 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과 정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죠. 사실과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과거지만 이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거야.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살 텐데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 산다 이런 얘기.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조건문을 표시할 때는 직설법과 가정법 두 가지 그, 경우의 수로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what will 두 you 번째를 해보죠. 네. 예, 예, 예. If he had enough money last year, 가지고 he would buy 있었다면 만약 그가 작년에 샀을 텐데 돈을 이것도 가졌을 실제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음, 과거죠. 그는 스포츠카를 동사로 표시한 시제도 뭐예요? 텐데 과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작년 조건문, 직설법 조건문이다는 얘기. 과거에 이 사람이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갖고 있었다면 샀을 텐데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못 샀을 거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각으로 돼 있죠. 실제 시제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한 돈을 가졌었다면 샀을 텐데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서 못 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서는 친절하게 나와 같은 실제 시제를 가리키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써놨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는 잘 안 쓰거든요, 이 부사를. 예.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어때요? 예. 형태가 똑같아요. 만약에 now나 last가 last이어가 없으면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건 문맥을 통해서 구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자,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우리말하고 가정법을 좀 비교해 볼게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봐요. 그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서울대에 갔었을 거다. 근데 내가 이 그라는 사람하고 초등학교 때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전학을 간 거야. 그라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진출하고서 만났어요. 사회 진출할 때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쯤까지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서울대 갔을 거다. 그거는 가정법입니까? 직설법입니까? 거꾸로 해야 되겠네. 직설법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예,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그가.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네. 지금 다른 이해가 학교로 전학을 간 다음에는 연락이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 서울대 갔을 거다. 그러면 그가 고등학교에 네. 간 거를, 서울대 간 걸 알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건 뭐라? 직설법 조건문이에요. 모르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다면 서울대 갔었을 거고, 하지 않았었으면 못 갔을 거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겠죠. 과거에 그에 대해서 관한 정보가 없다면. 이해되십니까? 예, 고등학교 때 정보가 없어요. 나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했다면 갔었을 거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갔었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직설법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지금은 이 네. 상황이 달라요. 고등학교 때까지 단짝 친구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갔었을 텐데 실제로는 네. 못 갔다. 했다면 했을 텐데 지금은 갔을 때는 실제로 못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가정법하고 직설법이 어때요? 형태가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태가 틀려요. 예. 자, 여기는 studied라고 돼 있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근데 이게 과거거든요. 인 하이스쿨이. 시제를. 근데 실제 시제도, 동사로 표현된 시제도 과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갔었을 거고, 열심히 못한 경우에는 못 갔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듣는 사람이. 근데 위에 건 어떻게 돼 있어요? 해도 PP로 대각으로 돼 있죠. 그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못 갔구나. 이게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곧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게 우리말하고 틀린 점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굳이 그 조건을, 직설법 조건과 가정법 조건을 나눈다고 할 때, 동일한 표현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해요. 실제 시제를 과거로 밀지도 않죠. 그죠? 실제 과거면 과거로 표현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영어식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직설법 조건도 되고 가정법 조건도 다 되고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영어에서는 동사 형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가능성이 뭐라고요? 50%. 조건문이 가정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가능성이 0%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말하고 틀리잖아요. 설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어 요즘에는 이런 거 제대로 설명하는 문법책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 얘기 듣고서 이게 진짜냐 믿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냥 결국은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저런 걸 제대로 표현하려면은 대각어라는 용어 이런 용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단수복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과거 사람이 과거에 고대 영어에 고대 영어 시절로 돌아갔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때 동사를 썼어요. 쿡이란 동사를 쓴다고 해보죠. 요리하다. 이것이 과거형은 뭐죠? 쿡트. 1인칭 단수형도 쿡트고 2인칭 단수형도 쿡트죠. 3인칭 단수형도 어때요? 쿡트예요. 그죠?
오늘날의 영어는 이렇죠. 복수도 어땠습니까? 복수죠. 복수 1인칭, 복수 2인칭도 어때요? 복수 3인칭도 어땠습니까? 국투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써요. 다 과거형은 다 뭘 씁니까? 이디형을 다 쓰는 거예요. 어미로.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썼다? 1인칭, 2인칭, 3인칭 다 어미가 틀렸어요. 예, 1인칭은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제가 고대 영어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어미가 다르다는 건 아는데 뭔지는 몰라요. 이렇게 어미가 달랐어요. 1인칭은 어미에 E를 붙이고 2인칭에는 FT를 붙이고 3인칭에는 T를 붙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단어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는 주어를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날에서는 반드시 표현해야 되잖아요. 주어 없는 문장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고대 영어에서는 어미가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다 달랐기 때문에 주어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발음이,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끝에 있는 이 발음이 이제 발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로 통일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인칭, 3인칭, 2인칭, 3인칭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니 윤이 하는 주어를 반드시 앞에다 표시하는 게 원칙이 돼버렸어요. 문법이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음의 변화가 문법의 변화까지 초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투가 직설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대 영어에서는 직설법일 때 붙이는 어미하고 가정법일 때 붙이는 어미가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법일 때는 뭐 EN을 붙이고 이건 그냥 가상 예예요. 뭐 ET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게 똑같이 붙인다고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설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가 구별이 되죠. 어미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이디를 해보죠. 예. 어미가 틀리니까 구별이 돼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미가 후실되기 전에 발음이 후실되게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뭘 붙인 거예요? 똑같이 이디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직설법 과거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직설법 과거, 가정법 과거. 여기도 보시면 직설법 과거하고 가정법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과거 영어에는 됐었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붙이는 어미를 달리함으로써 이게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구별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미의 발음 음가가 소실되면서 어미가 똑같은 어미로 통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는 구별이 안 되게 돼버렸죠.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한번 해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직업설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형태가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아무 때나 막 가정법을 쓰게 되면.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게 좀 서너 가지 정도로 환경 안에서만 주로 쓰여요. 그게 조건문의 가정법, 위시의 가정법, 위시의 가정법이 쓰여요. ADF 가정법, if high times 가정법, 이 네 가지 경우에 쓰인다고 일단 기억해 두세요. 이 환경 안에서만 쓰여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의 가정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if 써주고요. 주어 써주고 동사는 뭐를 써줘야 되겠어요? 과거형 써줘야 돼요. 근데 주절에서는 반드시 조동사를 써주는데 반드시 뭐만 써준다? 과거형만 된다네요. 과거형. 위를 과거를 하나 밀어버리면 뭐가 되죠? 우주가 되는 거죠.
왜 조동사 과거 조동사 합법 했었죠? 합법 조동사. 그걸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합법 조동사에 뭐뭐 있다고 그랬죠? 행위합법과 판단합법이 있고, 판단합법 다시 뭐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추측과 가정. 추측합법 이미 했었죠? 가정합법 이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힘 A 비지터 하면 분치된다고 그랬어요. 허가할 때 뭐만 해도 된다고요. 추측일 때 뭐예요? 뭐만 치다 모른다가 된다고 그랬죠. 힘 A 미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현재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도 되고 미래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도 다 되죠. 이 마이 미터 하면 뜻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메이가 마이스로 고쳤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실제 시제는 이게 사실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메이를 마이스로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시제를 표현하는 부분은 이 뒷부분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하고 해부피 두 가지밖에 못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 오는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와 같거나 상대적으로 미래인 걸 다 포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이 가능성 50% 보려면은 마이슨 가능성이 뭐로 보는 거예요? 25%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직설법이라는 거는 사실 가능성을 100%로 보는 거죠. 100%로 볼 때는 직설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능성이 0%일 때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가정법. 요 사이는 뭘까요, 그럼? 추측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 might meet 하게 되면은 그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메인은 과거형 might이 있잖아요. 근데 might은 대과거형이 있나요? 조동사는 대과거형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가 대과거형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he might meet는 추측합법으로 하면은 만났을 가능성이 25%다 이런 해석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0%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날 텐데 실제로 만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이해되십니까? 가정법은 몇 프로를 보는 거다? 0%. 그러니까 메이가 조동사 현재형에 오면은 실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동사의 현재형은 과거형보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0%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동사가 가정법을 표현할 때 항상 과거형이어야 돼요. 못하죠. 근데 과거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은 아니에요. 약한 추측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he may have met는 붙일까요? 그가 그녀를 과거에 만났을지도 모른다. 또는 근데 그 가능성을 몇 프로 보는 거죠? 한 50%를 보는 거예요. 또 현재 완료도 가능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만나 왔었을지도 모른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럼 might have met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똑같이 50% 추측의 강도를 낮춰서 25%가 되거나 아니면 0%가 되거나 두 가지 다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녀가 과거에 그녀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한 25% 보거나 또는 0%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만났었을 텐데 실제는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if 절에는 합조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절에는 근데 반드시 합조동사가 있는데 반드시 과거형이다. 조동사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만약 너희가 태워주는 걸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니까 뭐예요? 태워줄 텐데 이런 얘기. 실제로는 뭐예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 태워준다는 얘기. 세월 실제 전달하는 건 뭐라고요? 음, 이거예요. 네. 이 헤드가 과거라 해서 과거가 아니에요. 이거 해볼까요? 예. If he has a car now, he can give 너를 me 태워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걸 이때는 뭐예요? 직설법이죠. 해지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차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처럼 말하면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번 해볼까요? If he was, he could have. 예, 이게 현재예요. 부자라면 만약 그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부자라면 근데 유일하게 가정법하고 그 직설법이 구별되는 게요. 그녀를 이게 직설법이면 워즈를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워 하나만 유일하게 구별이 돼요. 오늘날에도. 그것도 3인칭일 때만. 그러니까 이걸 그는 지금 부자가 아니라서 그걸 도와줄 수 없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해볼까요? 아, 그 밑에 거 해볼까요? 예. 예. I was 예. 그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식소포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부유하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부자라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요. 문제는 내가 주어가 나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쓸까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정법 문장은 I를 주어로 해서 나온 문장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하지만 I로 하면은 내가 지금 차를 가지고 있다면 지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단골 소재죠. 기억상실증. 그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이게 I로 바꿔버리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쓸 수가 없죠. 작년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제가 판단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I로 바꿔도 지금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우세요. 조건문의 가정법이다. 두 번째는 위시 다음에 가정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해봅시다. 있으면 하고 바란다.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치면 I'm sorry that 유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녀가 여기에 지금 없어서 유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볼까요? 있으면 하고 바란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여기 뒤에 조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위시다, 위시 뒤에. 합조동사. 없죠. 그래서 조건문에
이거를 조건절이라고 하고 이걸 규결절이라고 하죠. 예, 조건문에 규결절에만 반드시 조동사가 있고요. 조동사 과거형. 그 이외의 경우는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as if 같은 거 해볼까요? 네. She talks as if she were a boy. 그냥 as if는 맞아, 뭐뭐였다면이 아니라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라면 하고 말했대. 외국인처럼 말한다 이런 얘기죠.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톡스가?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맞지. 실제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로 민 거죠. 현재. 외국인도 아닌 건 아니면서 외국인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포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사실 그녀는 외국인이 아니다는 얘기. 근데 조건문의 가정법에서 그게 직선법일 수도 있고 가정법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as if도 마찬가지예요. 직설 화법이 올 수도 있고 가정화법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요거 해봅시다. CF. She talks as if she 이때는 어때요? 톡스도 현재고 이주도 현재죠. 실제 시제하고 as if 시제가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녀가 외국인인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외국인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이요. The boy speaks as if he were 이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도 스피스가 현재죠. 말하는 시점하고 성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같은 시점이겠죠. 근데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인도 아니면서 성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 그래서 직선법을 고치면 in fact, the boy is not a grown-up m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왜 안 될까요? 더 보이가 시잖아요. 더 보이라고 이미 얘기했으면서 성인인 것도 같고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보이는 소년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이거 전제로 이미 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의미상으로 이상해요.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의미상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이트한데 가져보면 뭐뭐해야 할 적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여기 해볼까요? 먹어야 할 적기다. 예. 이거는 근데 과거형으로 돼 있죠. 실제로는 미래예요. 먹어야 될 시간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쓰면은 먹지 않아도 돼요 이런 얘기.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could you let me someone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you 하면 이때 왜 could를 쓰는지 아십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지 않아도 된다. 가정법은 존대법을 표현할 때도 써요. 응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 상대방이 요청할 때 can you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can you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could you 하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도와주실래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위에도 뒤 나오면은 우리가 저녁 먹지 않아도 되지만 드셔야 될 시간이에요. 이런 정도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이런 얘기고요. 하이타임인데
단순히 예, 이것도 잠자는 그래서 가정법입니다. 하이타임인데 또 가정법으로 쓸 때도 있고 직설법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if I time that 이렇게 더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직설법이에요. should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So you should 뭐 help 무슨 뜻이죠? 너는 그녀를 도와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실제 시제가 어때요? 현재죠. should가 현재형과 과거형 동시에 쓰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나요? must를 쓰시면 그냥 must 쓰면 무슨 뜻이에요? must have dinner.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직설법이에요. 이거는 가정법이고요. 직설법이랑 가정법의 기본적인 전달한 의미는 똑같은데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이 정도고 이거는. 우리 저녁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정법 대각어는 if절에서는 반드시 대각어 헤드 pp가 옵니다. 그런데 비결절에서는 뭐가 오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오는 거죠. 조동사의 과거형은 실제 실현될 가능성을 떨어뜨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실제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이거는. 그 가능성이 50%일 수도 있고 캔 정도 하면 5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쿠드 하면은 뭐 한 20%로 떨어지고 그것이 가정법을 했을 때는 0%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표현하는 건 이 부분이고 실제 시제를 표현하는 건 뭐다? 이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해석해 보시죠. If he had known her address at the time, he could have 라면 예. 만약 그가 그때 그 주소를 써서 쓸 텐데 이런 얘기. 근데 at the time 시제가 뭡니까? 실제 시제가 과거를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근데 동사로 표현된 시제는 뭐예요? 대과거, 상대적으로 과거로 밀렸죠.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실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직설법을 하면은 이거예요. 그때 주소를 몰라서 그녀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해볼까요? If he knew her address at the time, he could write to her. 이거는 직설법 가정이에요. 그때 at the time의 과거를 나타내는데 물론 실제로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 시제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게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판단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 과거를 나타낸 시제하고 동사의 시제가 같죠. 그러니까 직설법이에요. 알고 있었다면 보냈을 거고 몰랐다면 못 보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거요. If he had enough money, he could have bought 샀었을 텐데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 이거는 last하고 head가 시제가 일치하죠. 실제 시제하고 동사의 형태가 일치해요. 직설법이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면 샀을 거고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못 샀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10번 해보죠.
드랍 썼다면 실패하지 않았었을 텐데 실제로는 뭐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보시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I는 과거에 내가 충고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앞에서 들었던 예와 마찬가지로 의미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위시도 가정법 대거가 올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네. I wish I had learned English in my youth. 영어를 뱃썼으면 하고 바란다는 얘기. 실제로는 젊었을 때 영어를 배우지 못한 거죠. 배우지 못해서 유감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실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젊었을 적에 하면은 현재 바라는 것보다 과거가 되겠죠. 근데 헤드 PP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 문제를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까다롭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과거 표현이 없으면은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 문제에도 나오는 게 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학력고사 준비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나와요. 근데 이렇게 반드시 실제 시제가 표현되죠. 그래야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위시도 뒤에 가정법만 오는 건 아니에요. 직설법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 빨아서 쓰면 하고 바라는데 빨지 못해서 유감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과 정반대죠. AJF도 마찬가지예요. AJF 다음에 헤더 PP가 와요. 해볼까요? 그처럼 얘기한다. AJF 다음에는 물론 가정법도 올 수 있고 직설법도 올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가정법이에요. 유시 다음에도 직설법 올 수 있고 가정법도 올 수 있는데 경험에 의하면 거의 가정법이에요. 이프절은 이제 직설법과 가정법 두 개 다 올 수 있죠. 이거는 헤더빈이니까 뭐예요?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실제 시제는 뭐예요? 대거보다 머릿속으로는 이게 대거죠. 형태상으로는 대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래를 하나 당기니까 뭐예요? 실제 언제 일어났다? 과거에 있었으면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과거에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예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법은 동사의 형태를 실제 시제보다 과거를 하나 밀어서 표현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직설법과 혼돈될 우려가 많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다? 네 가지다. 그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조건문의 가정법. 두 번째,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떠올릴 때 네 가지인데 두 가지만 생각나네? 나머지 두 가지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위시 가정법. 세 번째가 AJF 가정법. 네 번째가 이 파이타임덱 가정법. 이 파이타임덱 가정법은 잘 안 쓰여요. 많이 등장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끝내기 앞서가지고요. 예전에 투부정사 할 때 이거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로 돌아가서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투부정사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의도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직설법이에요. 나는 의도했는데 실제로 더 일찍 오려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 투부정사를 한 시대 각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이건 뭐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한 시대 밀음으로써 여기서도 뭐예요? 투부정사 시대가 몇 개밖에 없어요? 투 플러스 동사원형하고 투 플러스 FP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원형하고 각으로 밀면 뭐가 되겠어요? FP밖에 없죠. 그래서 인텐드 일식 오기를 의도했었는데 실제로는 오지 못했다.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투부정사만 과거로 밀 수 있는 건 아니죠. intended도 과거로 한 번씩 밀 수가 있어요. 대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실제 시제가 대거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기존 시점이 과거이면은, 과거에 이때 의도했잖아요. intended 했어요. 이런 시점이 과거예요. 근데 투부정사를 과거로 밀어가지고 투부정사를 여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도는 했지만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intended를 한 시절 밀어버리면 헤드 intended 형태는 이거지만 실제 시제는 뭐라고요? 과거죠. 그런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요. 실제 시제가 대과거일 수도 있다고요. 대과거 때 오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모호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투부정사를 과거로 미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쨌든 두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실제 시제보다 한 시제 과거로 밀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배우신 거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평소에 가지고 그냥 듣는다고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좀 곱씹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